자, 그럼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15회차 커피클럽 온라인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12년 복무하시고 전역하셔서 창업하신 조성원 대표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여쭤보는 첫 번째 질문은 창업 첫날에 조성원에게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다면 예. 무슨 말을 해줄까요? 일단 저희가 법인 설립을 이제 작년 6월에 했기 때문에 일단 아직 1년이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아주 옛날은 아닌데 지금 제가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아, 싶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까지는 괜찮네요. 네, 지금까지는 약간 쓴맛을 덜 본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하지 마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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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시죠? 네네네. 근데 뭐 일단 오셨으니까 우선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름이 뉴타입이라고 하니까 딱 네. 떠오르는 것도 있고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먼저 저희 회사명을 보시고 먼저 왜 이름을 뉴타입으로 지으셨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분들의 99%는 이제 유년 시절에 건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세요.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신작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이제 우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서사 속에서 우주 속으로 이민을 간 인류들이 안전한 지구에서는 갖지 못했던 일종의 이제 식스센스를 얻게 되는 신인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신인류를 지칭하는 명칭이 이제 뉴타입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사명을 뉴타입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은 뭐 팔란티어라든지 안드릴이라든지 뭐 미스릴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이제 미국이 영국의 소설의 이제 세계관을 차용해 와서 페이팔 마피아들이 이제 그들만의 이제 독자적인 세계관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양에서는 나중에 이제 더 거대한 꿈을 꾸게 됐을 때 일종의 서사의 연장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거대한 세계관을 차용하게 돼서 사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은하 영웅 전설도 생각나고 그럼요. 그러면 뭐 어떤 문제를 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도 저희 사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방위 산업에서 지휘관들 중에서도 아주 하위 제대에 존재하는 전술 제대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는데 실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전투원들과 동고동락하는 지휘관들의 사고 논리 과정을 가속화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전투를 돕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의 사고 과정을 저희가 글로벌 이야기는 킬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킬체인들이 지금 팔란티어도 그렇고 지금 국내 여러 유수의 이제 대기업들이나 큰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 AI를 선보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대부대 단위 지휘관들, 장군님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브로드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이제 전투원들은 워파이터들은 이 거대한 자기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 시스템들의 정보를 피드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비전투적인 업무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급 장교들, 초급 지휘관들의 킬체인은 점점 더 둔화가 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 부분을 가속화하고 정확도를 높여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 소프트웨어 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1년도 안 된 회사가 네. 어떤 반응을 얻고 계세요? 먼저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룹 고객은 이제 미 육군이고요. 미 육군의 이제 지금은 이제 미 육군 교육사령부와 합체가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미 육군 미래사령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한국의 방사청의 육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육군에서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미래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미래사령부와 계속 컨택을 했었고 거기서 수차례 화상회의 끝에 이제 실제 이제 인펄슨 미팅을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현지로 날아가서 시연을 완료하고 이것을 미 육군의 모 전투 사령부의 실제 전투원들에게 인베디드 하기 위한 현재 필드 테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시당초 궁금한 게 네. 왜 군인이 되셨어요? 군인이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세대는요 어렸을 때 그 책 읽을 책이 위인전밖에 없었어요. 제너레이션이. 괜히 젊은 사람이. 아니 진짜입니다. 네. 진짜 그 학교 도서관 가면은 위인전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위인전들 네, 근데 그렇죠. 그 위인전들은 다 군인들 군인이었어. 이야기잖아요. 예. 네. 뭐 광개토대왕, 그럼요. 김유신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직장 때문에 그 자카르타에 이제 유년 시절에 좀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니까 이제 책을 공수해 오는 것도 이게 리드 타임 좀 있어서 제가 원래 제 제너레이션보다 좀 더 올드한 그 서적들이 이제 학교 도서관에 있었던 그랬겠네요. 거죠. 예.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군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고3 때 그 저기 원래는 해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이순신 장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해군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그 당시에 신청을 네. 하면 무료로 집으로 브로셔를 이렇게 배달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야자 끝나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께서 그 브로셔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시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셨어. 네, 그 아버지께서 의무복무를 해군 장교로 OCS 장교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군대를 가면 안 된다. 너희 창의력을 짓밟고, 예, 그 좀 큰 꿈을 가져야지. 민낯을 예, 보시고. 예, 그리고 당신께서 해군 복무를 네, 함정 병과로 해보셨는데 절대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타협점이 정 가겠다면 육군을 가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보시는 해군들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아직도 해군 사관학교에 너무나 이제 그때 갔었어야 됐는데 이런 그래요? 생각, 예, 그런 열망이 이제 해군 장교에 대한 로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은 이제 육사를 나오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거의 이제 실무자들을 챙기는 그 전투 네. 역량을 올리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고 네. 창업도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창업 계기가 궁금해지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아주 초반에 초급 장교 시절에 연평도에서 그 북한군 도발 뭐 그 시대에 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이 있나요? 예,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를 이제 연평도 세대라고 아, 그래요? 예, 국내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제가 이제 2010년 3월에 포병 육군 장교로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고 그해 11월에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네. 또 그해 이제 또 연초에는 또 뭐 해군 쪽의 일이지만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에 우리가 연평도와 그 해병대를 이제 많이 보지만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많은 이제 헌신을 하셨지만 이것이 추가적인 확전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대응 작전이 이제 한반도 내에서 있었습니다. 네. 육군이 이제 그 작전을 주도를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육군 소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나이브한 시절에 이제 그 두 주먹만 있었을 때 그 대응 작전에 이제 일부로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육군 소위의 눈으로 봤던 그 우리의 킬체인, 그 당시에 킬체인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대장들의 킬체인, 여단장들의 킬체인, 사단장들의 킬체인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이제 미처 말을 꺼내면 이제 그 너무나 부끄러운 예, 그 당시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개되지 못했던 치부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궁금증은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전쟁을 잘한다는 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 15년도에 미국 육군 포병학교로 군사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이제 그들의 수업을 같이 듣고 동고동락 하다 보니 그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9.11 테러 이후에 전쟁의 양상이 대규모 걸프전과 같은 컨벤셔널 워페어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워페어로 바뀌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특수부대들이 되게 유명해지고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기보다는 이 소수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요인을 암살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민사작전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최대한 이제 자제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연구에 그들이 몰두했기 때문에 그들도 컨벤셔널 워페어 제너레이션이 모두 다 이제 은퇴하고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에 터졌을 때는 컨벤셔널 워페어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들이 계속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귀국을 해서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전방 지역 이제 중대장이죠. 포대장 임무를 수행을 할 때 이제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방에서. 그러면서 그 양군이 이제 포격을 주고받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그래요? 일어납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작전을 하면서 5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기존의 군에서도 방사청도 있고 카이다도 있고 ADD도 있고 그리고 국방부도 있고 해서 이 무기 체계를 과거의 전훈을 반영해서 더 발전시키는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제도적으로. 하지만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전술제대 지휘관들의 킬체인은 2010년도와 똑같구나라는 이제 좀 절박함을 갖게 됐어요. 이러다가 부하들 다 죽이겠다라는 절박함이 저를 이제 좀 창업 전선으로 이 군복 입고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기고문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었는데 군복을 입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네. 이걸 외부자가 되어서 이제 바깥에 이제 모멘텀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후자로 해결을 해야겠구나라는 확신이 그때 섰던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냥 이제 우리가 아는 방사는 뭐 K9도 있고 자랑스러운 그렇죠. 예, 전 세계 수출하는 네. 근데 사실 이 컨벤셔널한 그렇죠. 무기잖아요. 그거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실무 거기 최전선에서 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막 헤매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희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 창업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페인 포인트라는 용어를 써요. 네.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그때 가지셨던 페인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부하들조차 이 희생시킬 뭔가 여기 해결할 부분이 현장에 있구나. 네.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 벌써 AI는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냥 당시에 많이 시기적으로 남아 놓고 있었죠. 보면. 예.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놓칠 것 같았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사실 군의 전산 보안 규정이라는 것도 그 당시부터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군에 있는 PC를 가지고 국방망 내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이제 제약이 많았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엑셀로 그 문제를 이제 일부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하고 똑같아요. 뭔가 그렇죠. 분리돼 있어. 그렇죠. 예. 도저히 이제 그 저변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예. 근데 그 당시 2015년도만 해도 네. 사실은 이제 민간의 기술이 그렇게 이제 가져오기엔 너무나 비싼 기술이었어요.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음. 제가 육사 나오면 기본적으로 의무 복무가 10년인데 미국 교육 갔다 왔다고 2년을 더 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12년 차가 돼서 이제 전역을 이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네. 갈림길에서 그 인근에서 챗GPT 모먼트가 폭발을 한 거죠. 아, 그러네요. 페인 포인트는 이미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걸 예. 딜리버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맞습니다. 없었는데 예. 그때 타이밍이 맞습니다. 챗GPT.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12년간의 기다림이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지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 도메인에 대한 연구를 수년 동안 하게 된 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왔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정말 잘 조성돼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이제 쏟아내기만 하면 네. 구현이 되는 네. 상태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준비된 창업자. 네, 네, 요즘은 다 AI 시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맞습니다. 도메인 날리지가 많은 사람이 네. 구현하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이제 제품이 네. 이제 바바라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바바라는 보니까 사격 지휘 및 표적 처리 AI 시스템이라고 제가 보니까 좌표 불러주는 거더라. 아니 불러주진 않지. 네, 그렇죠. 좌표 전송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바바라라는 시스템은 사실 이제 이제 그 12년간의 군 생활이 어느 정도 집약돼 있는 저희 좀 저 포병 장교니까. 네, 또 다른 이제 인격체 페르소나 같은 친구인데요. 네. 이제 바바라라는 이름 자체가 여성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 가톨릭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그 포병 병과의 수호 성녀로 모셔지고 있는 아, 그래요? 그 수호 성인이 바바라 세인트 바바라입니다. 아, 그래서 예, 원래 이제 과거에는 번개와 불을 담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을 네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바라는 이제 포병 병과에서 이제 표적을 획득한 관측자와 그리고 이 관측자가 저기 좌표 어디에 어떠한 이제 표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후방에 있는 사격 지휘소에서 장교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그런 관측
정보들이 여러 개가 올 테니까 이 수십 개 중에서 음. 어느 것을 먼저 타격해야 되는지, 음. 어떤 표적은 민간인 지역에 있으니까 얘는 타격하면 안 되는지, 이런 전술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사격하기로 결심한 표적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게 비로소 아까 대표님 말씀 주셨던 계산이 끝나면 결과가 K9한테 전송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K9만 보면 세계 최강입니다, 저희가. 오케이. 그 자체는. 예. 근데 K9까지 명령이 내려가는 이 과정은 하나도 저희가 한국 전쟁 이후로 지나지 못했어요. 아. 예. 여전히 이런 거 들고 얘기하는? 그럼 여전히 이제 버벌로 얘기하고요. 아, 버벌로. 예. 근데 아, 이제 그래요?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음. 이게 제가 육군 소위 때 나와서 이제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위에 장군님들로부터 야 니들 이제 편해졌어 임마. 하나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너무 무겁고 거대하고 키면 이제 소음도 발생하고 이제 위치를 옮길 때마다 정치를 다시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판이 이제 되게 올드한 옛날 이제 그 기계식 자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표적이 적 탱크예요 만약에 그럼 탱크를 누르려고 하면은 다음 눌러서 탱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인 겁니다 이게. 예전 디바이스는. 예전 디바이스인데 지금 보니까 부르시던데.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좌표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기계를 안 쓰는 거죠.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예, 그 기계는 이제 어디 검열 나오거나 아니면 훈련할 때 높으신 인벤토리 분, 체크나 예, 뭐. 높으신 분 오시면 쓰고 있다고 펼쳐놓고 실제 격렬한 그 전투 현장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경량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지만 글쎄요 지금의 이제 획득 조달 체계로 보면은 한 2060년 정도는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나올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공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바바라는 그쪽에서 발생하는 이 FO들, 포워드 옵저버라고 부르는 전방 관측자들이 이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버벌 데이터들을 이제 급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저희의 이제 바바라가 군용 언어 모델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음성 인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도메인 널리지를 통해서 트레이닝 된 대로 이걸 NLP를 통해서 유의미한 표적 정보로 가공을 합니다. 예, 거기서 불필요한 말은 제거를 하고요. 아니면 이제 또 오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수정을 하거나 휴먼 인더 루프가 필요할 땐 또 다시 이제 재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것이 이제 지휘자 후방에 있는 전술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장교들의 스크린에 가공이 완료돼서 도식적으로 지도에 표시가 되고 우선 타격해야 되는 표적과 그리고 그 표적을 타격하는 최선의 타격 방법, 탄종, 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바라인 거죠. 예. 네, 제가 약간 여기서 속된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네. 그 문제를 안 지가 꽤 된 거잖아요. 뭐 군대 있는 동안에 계속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창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내가 창업을 해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이 처음에 제 생각에는 위에 보고를 하고 네. 이런 뭐 AI 기술을 쓰면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방사청인가요? 뭐 이렇게 네, 네, 해서 그렇죠.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에이 네. 내가 나가서 차라리 창업하는 게 빠르겠다. 네. 지금 이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뭐 돈도 많이 벌어보는 그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내부에서. 아 내부에서 하셨어요? 예, 내부에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전화도 걸고 이메일도 보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군 내부의 상황이 미래 무기 체계 중에서도 우리가 한국군은 아직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K9, 천궁 이런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위 말해서 짱짱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도 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K9을 사면 우리 옛날에 586 컴퓨터 사면 안에 고인돌 깔아줬잖아요. 예, 그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딸려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좀 오버 심플리파이 한 거긴 하지만 네. 소프트웨어 단가가 현실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분들은 보통 이제 곧 되게 가실 분들이세요. 힘이 없는. 예, 힘도 없으시고 의욕도 이제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산업 전반의 문제. 그렇죠. 군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군만의 문제가 맞아요. 아닌데 공공의 전반적인 그렇죠. 한국의 상황이에요. 대기업들도 그런 마인드에 젖어 있다가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근데 창업한 지 진짜 회사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셨는데 네. 벌써 제품이 나오고 이 정도 진도가 나가고
그리고 벌써 초기 투자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되게 준비된 창업자들도 초기 투자 처음에 받으려면 막 뭐 1, 2년씩 고생하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해서 그건 또 가능하셨어요? 예, 그 제가 2022년 말에 전역을 했으니까 25년 6월에 창업할 때까지는 몇 년간의 공백이 좀 있었잖아요. 바로 하신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정보통신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 네, 그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밖에 AI는 되게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문제는 군에서 각각의 엣지들이 AI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너무나 불안했거든요. 여전히 FM 무전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뭐 TICN이라고 하는 이래 차기 이제 통신 체계가 제가 전역하기 전에 전력화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이제 조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체계가 와이브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듣던다는데? 예, 2010년대 후반에 폐지가 된 프로토콜이죠. 와이브로 옛날에 예, 있었어.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네트워크 역량으로 네.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챗GPT를 전방 관측자한테 줘버려도 이걸 여기로 보낼 수가 없으면 후방으로 그렇지. 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보통신회사에서 민간의 이제 우수한 네트워킹 기술적인 네트워킹 기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PM도 하고 사업 주관도 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는 이제 노키아가 지금 이제 네트워크 회사로 이제 피보팅을 성공해서 이번 아르테미스에도 이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키아나 아니면 이제 저기 에릭슨과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나토에 관련된 네트워킹 기술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물론 이제 군용 사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 관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현재 민간의 네트워크 스펙이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 가늠을 너무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잘 배우고 이제 2025년부터 이제 2024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신사업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회사에 건의를 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요거를 이제 제 말만 믿고 신사업 부서를 이렇게 덜렁 만들어서 이제 네. 하는 건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국가에 감사해야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예비 창업 그 패키지 사업 중에서 사내 벤처 특화 분야 사업 맞아요,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아.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되시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안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보통신회사가 초기 투자를 하시게 된 거고요. 그 저희가 스피노프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예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그 다행히도 이제 사내 벤처 팀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저는 도메인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에 그 지원금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사령부와도 미육군 미래사령부와도 소통할 수 있었고 시연을 충분히 이제 법인 설립 전에 이미 충분한 상호 소통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단기 필마 개인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지금 약간의 그 뒷배가 있었군요. 준비해 줄 만한 그 시기와 네. 그런 창업을 기존 회사의 위한 지원. 긴 그런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중기부터 네. 열긴 했네요. 그러니까